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포드 머스탱 5.0 GT를 중심으로 미국산 스포츠카 전반을 다루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인캠은 저희 JBRT 모터스포트 팀으로 현대 N 페스티벌 N1 클래스에 출전 중이자 저희 JBRT 포드 머스탱 GT의 끝을 본 국민대학교 최성진 교수님이자 드라이버의 인캠을 먼저 보시고, 이어서 최성진 교수님과 대화 형식의 미국차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인캠 영상을 보면 약간 이거 좀, 교수님, 이게 눈 들어가서 타신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캠 영상을 잘 보면 물론 약간의 로스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보이는 거니까.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초고, 당시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초를 내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뭐 이게 누가 타도 이거보다 이 차를, 이 세팅의 이 차를 누가 타도 이거보다 빠를 수 없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는 더 빠를 수도 있어, 이거보다. 단 얼마라도. 근데 어찌됐든 쉽게 그 찍을 수 없는 초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인캠 데이터를 봤을 때. 아무튼 그렇게 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탄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우선 이 머스탱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안 좋았죠. 지금도 머스탱에 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지금도 여전히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그 인식을 우선 깨고 싶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인식이 안 좋다는 게 뭐 어떻게 안 좋았어요, 인식이? 우선 뭐 머스탱은 직발, 그러니까 드래그 레이스에서 워낙 유명한 차다 보니까 뭐 슈퍼차저 올리고 1000마력 이상을 쉽게 뽑아낼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드래그 레이스에 워낙 많이 사용되는 차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뭐 미국 차는 흔히 말해서 직발만 빠르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았죠. 그러면서 또 무게는 거의 1800kg 정도 되니까 뭐 코너링이 안 좋다 이런 말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 머스탱을 가지고 서킷을 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반응은 이제
엄청났죠. 엄청나다는 게 어디 뭐 왜 그런 짓을 하냐. 음, 그런 짓을 할 바에 뭐 제네시스 쿠페나 벨로스터를 사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 그러면 벨로스터 당시에 그 벨로스터 N이 나올 때죠. 그렇죠. 네. 벨로스터 N보다도 느린 차. 그렇죠. 그만도 못한 차. 네. 왜냐하면 또 그 차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서킷 주행한 영상들이 꽤 있었어요. 네. 뭐 몇 개는 또 좋은 기록도 있었던 영상은 있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테스트 주행을 트랙에서 했을 때 네. 그게 싹 좋지 않은 기록들을 보이니까 순정 상태의 벨로스터보다도 안 좋은 기록을 뽑아내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다 자리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유튜브 리뷰 영상들에서 굉장히 혹평을 받았다. 그렇죠. 뭐 저걸 왜 타냐부터 뭐 브레이크 과열된다, 미션 과열돼서 못 탄다, 뭐 타이어가 한 랩도 못 버틴다, 뭐 저 뚱뚱한 차를 가지고 어떻게 코너를 도냐, 뭐 고작 뭐 비싸 보이지만 뭐 6천, 7천밖에 안 하는 차, 뭐 별의별 욕을 진짜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다 그런 얘기했는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뒤끝이시네. 저 뒤끝 장난 아니에요. 이 데스노트를 이렇게 다 작성을 했었죠.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유튜버들도 그렇고 동호회나 이런 데서 어우, 왜 그렇죠. 왜 그런 뭐. 짓을 하냐부터 사실 제가 머스탱을 가지고 서킷을 탈 생각보다는 저도 드래그 쪽에 한창 빠졌었어요. 그래서 막 차량 뭐 출력 올리는 업그레이드를 주로 했었죠. JBRT에 이제 오기 전에는. 네. 그래서 뭐 근데 뭐 자연 흡기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 출력을 올릴 수 있는 룸이 많지 않았고. 네. 근데 그 출력 업 할 때도 우리나라의 샵을 통해서 한다기보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직접 미국에 연락해서 뭐 튠 파일을 받고 직접 다 하고 드래그 레이스를 이제 나갈 생각을 했었죠. 뭐 온딜카. 그렇게 드래그 했을 때 근데 네. 결과가 괜찮았어요? 결과가 그때 드래기라는 어플로 했을 때 네. 뭐 쿼터 마일 기록이 10초, 10점 몇 초까지는 줄였었어요. 뭐 아니 내 말은 뭐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교수님이 이제 그런 업체들 이제 컨택하고 네. 그렇게 할 때쯤에 가졌던 기대치에 비해서 네. 네. 결과물이 괜찮았냐는 거죠. 결과물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뭐 차의 움직임을 공부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나 좋아졌다도 사실 다 플라시보인 게 좀 컸죠. 그렇지. 왜냐면 내가 왜 이걸 네. 물어보냐면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 맵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이거는 정말 기대하기 힘든 게 제일 큰 이유가 연료 때문에. 네. 왜냐면 그 이제 어떤 맵이 개발된 그쪽 환경하고 다르죠. 우리나라의 환경은 특히 연료 관련된 부분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285 같은 그런 연료 말고 옥탄가 뭐 97 이러면 이제 튠 파일을 넣고 옥탄 부스터를 뭐 4병 넣고 이렇게 해서 옥탄 맞춰서 점화 시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단말기가 또 있었어요. 네, 네, 그거 보면서 아 지금 노킹 안 나니까 됐다 이렇게 해서 뭐 하고 그랬었죠. 뭐 대충 때려 맞춘 거네 결국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꿈꿨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음, 시작돼서 그 네. 드래그 레이스가 다 취소가 돼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서킷을 타야겠다라고 이제 진로를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비아냥과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근데 우선 이게- 그 차가 서킷에 가면은 뭐야 이런 느낌? 그 뒤에서 막 그런 그 흔히 빠른 차들이 막 그 원장님 처음에 알파를 탈 때 수근 거렸던 것처럼 네. 뭐 저걸 하겠다는 거야? 막 이런 눈빛을 많이 보였었죠. 그럼 교수님이 느려서 그런 거 아니야? 엄청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탔거든요. 네. 진짜 막 땀이 막 온 몸을 뒤엎고 너무 멀미나서 귀 밑에 붙이고 진짜 열심히 주행했는데 2분 40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새끼 뭐야 그러겠지. 진짜 정말 열심히 탔는데 와 2분 40초가 나오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그 누구든 이제 공도에서 좀 나름 달려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킷에 오면 뭐 나는 뭐 그냥 2분 탈 것 같아라고 생각을 누구나 했던 것처럼 네. 저도 차도 출력도 좋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또 그때 겁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또 어떻게 레이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공도에서 잘 못 달리거든요. 음. 다들 여기 우리 감독님들, 원장님 그리고 뭐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다니냐고 할 정도로 공도에서 겁이 많은데 그 겁이 많아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워낙 또 그 뭐 의지만 활활 타오르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초가 그렇게 나오고 굉장한 실망을 하고 그때는 이제 또 차가 미웠었죠. 이게 또 차가 진짜 느린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 그 초창기 이제 서킷 입문할 때쯤에 오는 그 시선들과 네. 그다음에 인터넷 뭐 댓글들부터 해서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 댓글들 우리 팀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렇게 까이고 있죠. 머스탱. 머스탱이. 근데 어찌 됐건 이제 내가 아끼는 차가 까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머스탱은 저에게 굉장한 차니까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끼는 차 그쵸. 이거를 후려 까니까 마치 꼭 내 여자친구를 그렇죠. 뒷담화 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잠이 안 왔어요 저 그때. 그 정도- 그 댓글을 정도야? 보면 아시잖아요. 제 성격이 막 그러면 막 너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왔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까일 때 주로 비교되던 차종들이 어떤 거였나요? M이죠. M. M4, M3, M2. 그 당시면 G바디 안 나왔을 때고 F바디. F바디, M3, M4, 네. M2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 M 시리즈는 이제 머스탱보다 차값이 이제 높으니까 당연히 빠를 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비싸니까 빠르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그 머스탱보다 가격이 좀 낮은 국산 서킷 자주 타는 뭐 N 시리즈는 벨로스터 N, 네, 아반떼 N. 머스탱보다 빠르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N 오너들한테도 엄청 그러니까 N하고 M,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킷에 가는 대부분의 차한테 까였다, 그죠? 그렇죠. 뭐 서킷 가는 대부분의 차들이 N 아니면 M이니까 요즘은 뭐 N이 뭐 압도적으로 더 많고. 그래서 얘네를 때려 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꽂히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러기에 앞서서 이 교수님도 정상은 아닌 게 네. 머스탱을 그 한 대만 산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얘기하면 또 내용이 너무 긴데 잠깐 짧게만.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잘 몰랐어요 차를. 그러니까 공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무한히 수입차를 동경을 했었죠. 네. 그거다 가장 접근이 쉬운 미국 차가 첫 번째 이제 저의 선택지였고. 그게 교수님이 그 공부를 미국에서 하셔가지고 네네. 그때 주로 봤던 게 아무래도 그런 차들이라 또 더 그쪽으로 근데 쏠리는. 그때는 차에 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막 주변에 어떤 차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수입차라고 하는데 왜 하필 미국 차냐는 거지. 싸니까. 싸니까. 네. 쉽게 그럼 접근할 싼 수 거 있으니까. 샀으면 욕 먹는 게 당연하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싸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저한테도 되게 큰 돈이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샀는데 수입차를 샀다는 게 뭘 샀다고요? 머스탱 4기통 에코부스트를 샀었죠. 6세대? 아니 에코부스트가 6.5세대 6.5세대. 4기통 터보. 그걸 샀는데 저는 8기통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네. 그냥 아파트 전단지 보고 딜러한테 전화해서 이제 차 좀 갖다 달라고. 아파트 전단지 보고. 거기서 뭐 500만 원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또 이제 동호회라는 걸 처음 또 들어가게 됐죠. 네이버 카페 네.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4기통 머스탱을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네. 또 그때 그래서 제가 4기통을 8기통만큼 빠르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뭐 해서는 안 될 그런 다운 파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암 물질 유발하는 그런 걸로 온갖 튜닝을 해서
빨라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딱 카페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반쪽짜리 엔진 가지고 참 잘 놀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와 그때 진짜 너무 진짜 슬퍼서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8기통이 있는 줄 모르고 산 건데 난 모르고 샀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아니 그게 머스탱이냐. 근데 저는 사실 에코부스트의 그 밸런스가 더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차량 무게도 훨씬 가볍고 지금 오, 의미 있는 얘기다. 지금 다시 서킷을 타보라 그러면 에코부스트로 타보고 싶어요. 터빈이 있으니까. 아이 됐어. 그건 하지 말고 그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화가 나서 또 8기통을 샀죠. 그 얼마 기간을 두고 산 거예요 이거를? 한 3개월 뒤에 바로 샀어요. 같은 딜러한테? 1개월 에코부스트 타고 1개월 뒤에 동호회 가입했다가 이제 그런 수치심을 느끼고 또 1개월 동안에 마상을 입고 그리고 이제 튜닝을 해서 빨라지겠다고 해서 2달 동안 튜닝하다가 아 이거 너무 이 상처가 커서 이제 또 8기통 샀죠. 그러면 이게 두 대를 8기통 4기통 하고 하다가 4기통은 그냥 이제 팔았죠 바로. 그때 또 가족차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 뭐 아니에요. 그때 그랜저. 그때는 그랜저를 타고 있었고. 그랜저가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 타던 차인데 그랜저하고 에코부스트를 팔고 또 미국차 링컨을 또 샀죠. 링컨 뭐였죠? 그게? MKG. MKG. 지금은 단종돼가지고. 그게 사이즈가 우리가 뭐 E 클래스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 네. 경쟁 차종이 그 세그먼트. 뭐 E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경쟁 차종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근데 그 링컨이 이제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옵션은 정말 좋고 특히 뭐 가죽 재질이나 뭐 이런 건 되게 만족스럽게 탔던 차고 지금 현재 그 차는 저희 아버지가 잘 타고 계십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2.3 에코부스트 6.5세대. 네. 그 다음에 5.0 6.5세대. 네. 그 다음에 링컨. 네. 그 다음에 지금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지프 글래디에이터 전부 다 이거 미국 차만 잔뜩.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약간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뭘 계속 만지는 걸 좋아해서 부족한 차를 사는 게 아닌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만져줘야 완성이 되는 그런 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뭐 교수님은 그런 캐릭터다. 미국 차 매니아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아끼는 머스탱을 그렇죠. 이 새끼들이 깠으니까 이걸 이제 다 밟아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JBRT에 입성을 했죠. 사실 그때 이제 저도 교수님 그때 딱 하고 연락이 되고 그러던 시절에 우리가 드라이빙 아카데미에서 모집했던 기수가 네네.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차를 네네네. 그래서 머스탱 하고 그다음에 그때 콜벳 콜벳 C7 네. C7 G06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최고급의 괴물.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수가 만들어져서 뭐 저도 사실 그때 교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은 같은 방향을 봤을지 몰라도 뭐 이렇게 동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일단 사랑하는 내 애인과 같은 내 MR을 후드를 까니까 내가 이걸로 내가 끝을 보여주겠다 그거였고 그렇죠. 사실 저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뭐 전에 엄청난 조회수가 나왔던 그 까마로 덤블링 영상 뭐 그때를 또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제가 사실 조금 놀랐어요. 까마로가 궁금해가지고 탔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빨라 차가. 그리고 기록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 지금 이 까마로를 그러니까 교수님 까마로 타본 적 있으세요? 안 타봤어. 안 타보셨어요? 저는 일단 머스탱하고 까마로 다 타봤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차들도 어떻게 보면 그 성향 비슷한 차들을 다 타봤잖아. 자,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번 지금 휘뇽 부작 제일 처음에 C63을
W205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버전이에요. W205 C63 AMG 하고 까마로 SS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5천만 원짜리 차잖아요. 네. 서킷에서 비슷한 스펙을 놓고 기록을 낸다라고 하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까마로가 더 빨라. 네. 그렇죠. 까마로가 밸런스가 더 좋아요. 더 좋은 거는 뭐 다른 거 없고 일단 무게 앞뒤 그러니까 전후 무게 배분 그게 스펙상 실제로 뭐 알려져 있는 게 정확히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테크니컬 데이터 다 필요 없고 실제 드라이버가 딱 느꼈을 때 C63이 훨씬 더 프론트 헤비에 밸런스가 똥망해. 그거에 비하면 까마로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차. 근데 이거는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 차들 그 8기통 엔진들의 특성이 좀 그래. 실제로 보면 미국 차 엔진 하면 3대 엔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LS 엔진을 빼놓을 수가 없죠. GM 계열 차들이 다 달고 나오는. 지금 우리나라 그 슈퍼 6000의 스토카도 LS3 진짜 구닥다리 엔진 그거 쓰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C7 콜벳에는 이거에 훨씬 더 개량형인 LT 아마 LT4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찌됐든 이 스몰 블록 8기통이거든요. 얘네 그 다음에 그 쟤네들 저 누구죠? 다치 챌린저 애들이 그거 올리는 헤미 엔진. 네. 이것도 크라이슬러가 만들었던 사실 어떻게 보면 항공기에 들어갔어야 됐던 엔진이잖아요. 그 엔진. 그 다음에 지금 머스탱에 들어간 5.0 코요테 엔진이라고도 부르는 그 엔진. 가요리.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약간 개량 보어 사이즈하고 스트로크 사이즈 조금 키워가지고 한 게 5.2의 그 GT350에 들어가는 5.2 엔진이잖아요. 부두.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미국산 V8 엔진들이 가벼워 생각보다. 네.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미국 차는 무조건 무겁고 뭐 밸런스 똥망이고 그거는 일단 뭐 교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나도 그거 인정. 그 잘못된 편견이 맞아. 실제 머스탱이나 까마로 사이즈 되는 독일 차들 그 정도 무게 다 나가요 대부분. 특히나 요즘 G바디 M4, M3 그거보다 더 무거워 사실. 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뭐 실제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미국 차들이 예전에. 근데 실제보다 조금 더 미국 차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를 해서 1억이 훨씬 넘어가는 W205 C63 AMG보다 자신 있게 5천만 원짜리 까마로 SS가 트랙에서 뭐 비슷한 타이어, 비슷한 브레이크 패드를 썼을 때 나머지 순정 세팅 그대로 놓고 보게 되면 까마로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미국산 차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주로 까마로하고 머스탱이 또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챌린저는 약간 성향이 좀 다르니까. 이제 그 공식 수입이 안 돼 있는 차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내가 교수님 의견도 궁금한 게 원래 머스탱이 진짜 머슬카가 맞습니까? 아메리칸 머슬카. 머슬카 정의는 맞지 않나요? 왜냐면 네. 나는 까마로하고 머스탱은 원래 머슬카의 그 계보를 안 따른다고 난 알고 있었거든. 요거는 뭐 근데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왜냐면 그 머슬카의 시초가 내가 알기로는 그 지금은 없어졌죠. 폰티악이라는 브랜드가 사실상 그 어찌됐건 GM 산하였잖아요. 폰티악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파이어버드 뭐였죠? 그 전격 제트 작전 네네네. 히트. 하여튼 뭐 걔 이전에 GTO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게 생긴 게 진짜 그 있잖아요. 막 앞주댕이도 이만큼 길고 뒤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납작해갖고 그 GTO라는 차가 머슬카의 시초로 나는 알고 있었어. 근데 그런 차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아류작들이 포드에서
너무 재미없다 이거. 그래서 약간 지금으로 치면 왜 우리 MX5 ND2 처음 우리나라에 쫙 풀렸을 때 네. 사람들이 열광했잖아. 네. 가볍고 경량해, 출력은 낮아도 재밌는 차.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내가 알기로는 머스탱으로 알고. 머스탱. 그래서 포니카라는 이름이 그렇죠. 붙었잖아요. 포니카라는. 응. 근데 그게 그 후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쉘비하고 우리 왜 포드 V 페라리에 나오는 그 배경, 네네. 르망에 출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고성능에 뭔가 목마름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머스탱에도 V8을 올리게 됐는데 내가 알기로 개발 단계에서는 굉장히 경량해 재밌는 차, 컴팩트하고 재밌는 네. 차로 개발이 됐던 게 머스탱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변질이 되면서 갑자기 이 새끼들이 콜벳을 잡겠다 이제. 네. 콜벳을 잡겠다고 그러고 나오면서 이제 V8에 올라가고 약간 이게 이제 미국 자동차 문화가 녹아 들어가면서 이 좀 변질이 된, 그러면서 이게 약간 머슬카의 발을 담그기도 하는 어떤 그런 포니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그래서 사실 나는 미국산 머슬카의 계보를 그래도 잇고 있는 차라고 하면 나는 다치 챌린저. 걔가 지금 그 GTO의 그 헤리티지를 가지고 오고 있다. 뭐 올라가는 엔진이 어떤 엔진이냐 이런 거는 떠나서, 그리고 그 머슬카의 계보를 잇는 게 뭐 챌린저 모든 차종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도 헬캣 6.2L짜리 슈퍼차로 올라가는 네. 그 700마력 이상 올라가는 차들 있잖아요. 뭐 헬캣이나 아니면 그 위에 데몬, 데몬. 요런 차들이 머슬카지 나머지는 솔직히 좀 애매하지 않나. 아무튼 그건 뭐 여담이고, 그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도 뭐 까마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머스탱을 또 잡기 위해서 나온 차잖아요. 머스탱이 콜벳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었다면 네. 뭐 사실 뭐 급이 다르잖아요. 콜벳과 머스탱은 뭐 보면은 급이 다르지. 머스탱은 어떻게 보면 미들 사이즈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치면 뭐 차 무게와 크기를 떠나서 콜벳은 미국 차들 중에도 플래그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걔는 오히려 걔 저 누구지? 다치 바이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차 아닌가? 아무튼 근데 머스탱이 그런 어떤 시도를 했다. 근데 거기에 오히려 레벨이 맞는 것은 까마로가 이제 후속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쟁을 해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이 우리나라의 이 댓글러들, 그 다음에 리뷰어들 보면 까마로하고 머스탱을 또 비교해서 많이 하죠. 주로 평이 어때요? 주로 뭐 카마로 타는 사람은 카마로가 좋다고, 머스탱 타는 사람은 머스탱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끊임없이 그냥 뭐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딱 제 성향에 맞는 좋은 차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카마로도 되게 타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둘 다 타봤잖아요. 네. 왜냐면 거의 순정 대 순정으로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면 사실 제가 탔던 거는 까마로 6세대, 제가 탔던 게 6세대 맞죠? 6세대. 네. 그리고 머스탱은 6.5세대 교수님 차를 네. 타본 거고, 근데 제가 탔던 차가 아마도 LS 엔진이 올라가 있고 스몰 블록 V8 GM에서 나온 그 엔진, 거기에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게? 걔 멍청한 미션이잖아요. 그리고 LS 엔진 특성이 이게 방식이 OHV 방식이라 가지고 고RPM을 못 써요. 얘가 RPM이 실질적으로 6,500 RPM까지밖에 못 쓴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탔던 차가 10단 미션에 DOHC 방식이라 얘는 고RPM 쓰잖아요. 7,000 RPM 쓰잖아요. 네. 뭐 그게 얼마 차이겠냐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 뭐 500 RPM, 1000 RPM 이 차이가 머스탱 7,500이죠 정확하게. 레드존이요? 네. 7,500 아니었던 것 같은데. 7,000 기억이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한번 네. 봐야 되는데 아마 네. 아무튼 거기에 음. 안 그래도 까마로에 올라가는 그 엔진이 RPM 영역대가 낮은, 거기다가 미션도 반응이 너무 느리고, 그리고 보호 로직이 너무 촘촘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460마력에 육박하는 차지만 실제 그 정도 출력을 못 쓰는 느낌이야, 까마로는. 네. 근데 머스탱을 타봤을 때는 이게 10단 미션이 올라간 것은 내가 볼 때는 신의 한 수였어. 네, 좋아요. 10단. 이게 사실 저단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고단으로 올라가면서 촘촘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네. 그래 놓으니까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까마로보다 고 RPM을 쓰는데 거기 위쪽에서 더 촘촘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론 드라이버 입장에서 정신없어, 바빠, 막 계속 올렸다가 또 계속 내려야 되고 좀 손이 바쁘긴 하지만 패들 시프트 쓸 때. 근데 우리가 출력을 훨씬 더, 우리가 드라이버가 원하는 영역대 출력을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점이 확실히 좋아, 그거는. 근데 까마로가 아무리 뭐 최근에는 10단 미션까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까마로에. 근데 뭐 전보다 좋아졌겠지만 엔진 특성상 일단 트랙 타기에는 저는 머스탱이 좀 낫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차 사이즈는 비슷하고 무게도 비슷한데 둘 다 1700kg대 중후반이잖아요. 네. 거의 1800에 육박하는 무거운 차들인데 무게 배분은 그것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윤축비가 머스탱이 훨씬 좋아요. 실제로 까마로를 우리가 옆에서 보면 생긴 거는 더 잘 달리게 생겼지. 왜냐면 프론트의 오버행이 짧아, 까마로가. 그 말인즉슨 축구가 길다는 얘기예요. 근데 머스탱은 옆에서 보면 약간 못생겼잖아. 이게 그 프론트의 오버행이 길어 보이잖아, 머스탱이. 근데 그게 오히려 차의 회두성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봤어요. 네. 그래서 실제 트랙을 타보면 까마로는 사실 언더스티어 경향성이 굉장히 짙어요.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차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머스탱은 회두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좋게 느꼈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밸런스로 놓고 볼 때는 절대 M3 M4, F바디 M3 M4 대비 밸런스가 절대 처지지 않는 차라고 저는 느꼈어요, 실제로. 그래서 솔직히 저는 교수님이 다시 만약에 까마로를 산다? 저는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지금 저거 타면서 네. 레이스카. 아반떼 OMR 타면서 그 언더의 스트레스는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근데 까마로를 탄다 하면 저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아요. 머스탱이 그런 면에서 밸런스가 좋다. 그래서 트랙에서 퍼포먼스를 놓고 보면 6.5세대 머스탱 5.0 GT 뭐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대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M하고 이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사실 아반떼 N, 벨로스타 N하고 비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이게 사람들이 뭐 요즘에 국산차 이 붐이 일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N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뭐 모터스포츠가 됐든 뭐 스포츠 드라이빙이 됐든 이런 걸로 으쌰으쌰 하기 시작한 건 최근 일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고, 그런 정신들이 사실 머스탱이든 까마로든 콜벳이든 이런 차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 사실 나는 미국 차 기술을 모집하면서 그거를 겪어보고 싶었고, 그 중에도 머스탱이, 난 까마로를 타봤으니까 머스탱이 더 궁금했던 것은, 그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포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차 중에 하나라고 나는 봐요. 물론 그 과거 르망의 그 헤리티지를 가지고 오는 차는 정확히는 포드 GT겠죠. 지금은 단종됐지만.
근데 그럼 너무 비싸서 못 사잖아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런 하이엔드급 말고 대중성을 띠고 있는 차 중에서 어떤 그 캐롤 쉘비나 아니면 그 테스트 드라이버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죠? 그 포드 V 페라리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기억. 켄 마일스. 네. 켄 마일스의 어떤 약간의 진짜 그 헤리티지를 맛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약간 그런 기대가 있긴 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점에서 나는 사실 미국 차를 가지고 우리가 뭐 콜벳도 좋지만 머스탱으로 한번 뭘 만들어 보겠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하고 뭐 맞아서 이 차를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뭐 그래도 우리가 이 차의 또 테크니컬 데이터를 얘기는 해드려야 되니까 교수님 다 기억하세요? 뭐 돼 있었던 건지? 네. 기억합니다. 뭐 돼 있었죠? 우리가 저 우선 어택할 때? 휠이 커스텀으로 제작이 되었죠. 음. 넓은 광폭 타이어를 끼기 위해. 그게 제이수가 그때 제가 10반이었죠? 네. 10반 스퀘어에 옵셋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실 거고. 네. 다 이렇게 줄자로재서 한 거라서 정확히 기억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315 스퀘어 난강을 네. 꽂았었고 그 거기에 마지막에 그걸 꽂은 거. 그죠. 뭐 요 인캠 우리가 네. 공개한 인캠에 대한 테크니컬 데이터니까 일단 휠에 대해서 저도 해줄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서스펜션. 서스펜션이 원래 KW V3 V3 2A 2A 서스펜션. 서스펜션. 네. 인데 JBRT에서 약간 커스터마이즈를 했죠. 요거도 또 내가 설명을 좀 네. 해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패드가 브레이크 패드 페로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캘리퍼는 순정 그대로 캘리퍼는 순정이죠. 사용을 했었죠. 6P가 들어가 있어서 리어가 4P였나요? 이거 아니에요. 1P. 1P. 네. 그럼 프론트에 6P, 리어 1P, 순정 브레이크, 브렘보 네, 브렘보. 브레이크잖아요, 그죠? 거기에 로터를 바꿨었죠. 로터를 또 커스터마이즈한 로터. 로터를 바꿨었고, 그다음에 프론트 그다음에- 패드만 DS 네. 3.12, 네. 리어는 순정. 리어가 네 순정. EBC였나? 순정이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다음에 리어 스포일러. 리어 윙 1800짜리. 네. 네. 그거 제작한 거. JBRT에 제작한 거고. 그리고는 파워트레인은 다 파워트레인은 그 순정이었고. 네, 다시 돌려서 탔고. 그다음에 일부 그 뒷자리 시트 경량. 약간의 경량화. 네. 아마 그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뭐 1700 내외였을 거예요. 버킷 시트, 음. 6점씩 벨트 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서스펜션하고 휠 휠에서 왔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원래 이제 안 그래도 머스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축비가 괜찮아요. 이 차가 굉장히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무겁고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윤축비가 괜찮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회두성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프론트 윤거를 더 넓혔어요. 네. 그래서 캠바를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눕혀가지고 3.5도에서 4도 가까이 그때 네, 맞습니다. 넣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해서 휠 스펙을 땄죠. 땄는데도 실제로 교수님 기억하세요? 거의 휀다에 이제 걸칠까 말까 하는 그 수준으로 갔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갔었는데 이게 프론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스펙으로 갔죠. 그래서 프론트의 윤거를 더 극대화시켰고 네. 그 상태에서도 초광폭 그러니까 315 스퀘어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리어에 당연히 리어도 그립이 보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순정 대비 프론트 쪽으로 조금 더 왔다. 네. 트레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이게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V3
그러니까 KW에서 나오는 V3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트랙 전용은 아니잖아요. 뭐 클럽 스포츠급의 서스펜션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그 서스펜션을 딱 제가 겪어봤을 때 힘들겠다 이거.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그 상황에서 또 뭐 서스펜션을 뭐 사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태. 그래서 스프링을 바꿀까 봤더니 스프링을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 315 스퀘어 꽂기 전에 난간 꽂기 전에 그 전에 뭐 썰포지로도 탔었고 그 다음에 뭐 썼던 타이어들 그 요코하마 막 석 타이어 네. A052 네. 어 난강 펫 타이어 난강 275 사이즈 19인치 2초 순정 휠에 끼고. 네. 그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는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시력을 다 잠그고 탔었어요. 네네. 근데 너무 차가 멍청해졌잖아. 네. 너무 차가 멍청해져서 오히려 서스펜션을 이제 최종으로 갈 때는 반대로 싹 다 푼 거 기억하세요? 네. 리바운드를 살리기 위해서 싹 다 풀었는데 그렇게 되면 컴프레션이 너무 짓눌리면서 롤을 너무 세게 먹어서 오히려 차가 없던 언더까지 생길 수 있고 뭐 오버스티어보다는 왜냐면 뭐 뒤에 날개가 잡아주기 때문에 오버스티어 걱정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차가 롤을 먹어버릴 그거 때문에 우리가 패커를 잘라서 앞뒤다 처음에 꽉 채워서 넣었다가 패커를 한 장씩 빼면서 네. 결국에 컴프레션 스트로크를 조절을 하고 리바운드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나오게 그렇게 세팅을 해서 그때 기록을 뽑았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KW 뭐 V3를 꽂고 탄다고 저초가 무조건 나오냐? 난 그 저초 뽑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 패커를 우리가 몇십 장을 만들었었어. 그거를 몇십 장을 만들어 1T짜리 뒤에는 거의 다 채워져 있었고 사실상 그러니까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몇 장 안 뺐어. 근데 프론트는 거기서 상대적으로 몇 장 더 뺐죠. 프론트 최소한의 롤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장씩 빼면서 세팅을 잡아내고 마지막 주행을 교수님이 했던 건데 결국에 이 차에 그나마 저런 회두성이 나왔던 것은 원래 차가 가지고 있는 윤축비에서 오는 밸런스에 그 다음에 휠과 서스펜션의 커스텀 세팅 그게 아마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콜벳 C7 GO6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펙상으로 보면 머스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스펙이잖아요. 일단 차대 강성부터가 달라요. 머스탱은 그래봤자 진짜 그냥 흔해 빠진 모노코크 바디 그냥 그런 바디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뭐 얘가 강성이 더 높은 구조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냥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어느 제조사에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노코크 바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일단 맥퍼슨 스트럿 방식의 세팅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얘 같은 경우에 뭐 알루미늄을 많이 써서 내지는 뭐 카본을 써서 바디에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게 거의 뭐 주철의 그냥 무식한 그냥 그런 바디를 가지고 있는 반면 콜백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가 절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미국 차답지 않게 별로 고려하지 않았어. 진짜 자재도 좋은 걸 썼지만 이 구조 자체도 진짜 어떻게 보면 무식할 수 있는 얘는 완전 레더 타입에서 파생되어 있는 그런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바디 강성이 주행을 해봤을 때 순정 세팅에서도 주행을 했는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바디 강성이 좋아. 거기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하체 구조가 W10번 타입으로 가 있거든요. 또 거기서 그 고급스러운 그 느낌은 또 따라갈 수가 없지 사실 머스탱이. 그리고 콜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C8에 가서는 그런 게 사라지긴 했지만 C7까지는 리어에 판 스프링을 쓰고 있어요. 그거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머스탱은 또 뭐 그런 구조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제일 차이 나는 게 출력 면에서 머스탱하고 콜벳은 차이가 많이 나죠. 콜벳 GO6 같은 경우는 640마력짜리니까. 자, 그쵸. 슈퍼차저 올라가서. 근데 제가 트랙에서 주행을 딱 했을 때, 물론 뭐 교수님 차도 마찬가지고 그 콜벳도 제가 뭐 단독으로 막 맥시멈 어택을 하고 그래 보지는 못했지만 콜백 같은 경우에도 차주를 옆에 태우고 제가 이제 가이드 주행할 때 잠깐 탔었는데 이게 아마 48초 대 후반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 다른 거 다 떠나서 물론 거기서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하겠지만 영상에서 딱 보면 바로 느껴질 부분이 뭐냐면 얘 역시도 자동 미션. 얘도 되게 병맛이거든요. 결국에 이 C7에 들어간 이 자동 미션이 결국에 640마력이라는 그 출력과 그 토크를 70kg 포스 미터를 넘어가는 그 출력을 순전히 바닥에다가 전달하기에 굉장히 무리를 줬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효과가 없는 느낌을 줘. 그래서 실제 뭐 잠깐 찍히는 종속이 높을 수는 있어도 이게 드라이버가 그거를 100%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 세팅 자체가. 뭐 콜벳이 그 정도니 까마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그래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사실. 근데 뭐 C8은 제가 타보지를 않았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콜벳의 헤리티지는 롱노즈 숏데크 그거의 프론트 미드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가 진짜 그게 콜벳의 헤리티지인데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미드십으로 해가지고 콜벳이 언제 미드십으로 그렇게 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도 아니 데이터가 그만큼 있는 차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스펙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아우디의 R8이 이거보다는 한 차원 위일 것이다 라고 안 타봤지만 타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저의 의견과 좀 악플이 두려운데요 지금.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워낙 좋다고 평가가 돼 있어서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니 뭐 그래도 뭐가 걔네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택도 없이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R8에 또 한때 심취해 있었던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뭐 이렇게 물리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일단은 C8은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근데 C7은 정말 괜찮은 차인데 엔진 미션 그러니까 특히 그 자동 미션이 들어간 차는 좀 애라다. 그래서 실제로 뉘레에서 기록내는 쉐보레 차들 뭐 그거 있잖아요. C7 같은 경우에도 GO6 ZR1 그 다음에 걔 누구지? 까마로도 GL1 뭐 1LE 해가지고 뭐 트랙 스페셜 버전으로 만들어낸 차들 기록 내는 거 잘 보면 당시에 자동 미션 안 올리고 있어요. 다 수동으로 했을 때 배랩을 다 뽑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또 상대적으로 머스탱의 그 10단 미션은 저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다. 네. 뭐 그것이 내구성이나 뭐 어떤 냉각 계통에서의 뭐 이슈는 별개로 치더라도 근데 실제 우리가 교수님 소유했던 차주로서 냉각 쪽에서는 어떤 느낌을 솔직히 받았습니까? 냉각으로도 엄청 까였던 차잖아요. 냉각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미션이 가장 미션 유언. 네, 그게 가장 문제였고 그게 이제 일정 온도가 넘어가면 림프 모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 한여름에는 트랙 주행을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상 요즘 같은 뭐 봄철에도 요즘에 봄 가을이 뭐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동계 시즌 이외에는 좀 프로텍을 하기가 한 바퀴 한 랩은 원 랩은 가능한데 네.
그랩은 이제 미션 유언이 워낙 근데 그 제품 애프터마켓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때 또 설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뭐 오일 쿨러부터 해가지고 뭐 네. 미션 오일 쿨러도 다 애프터마켓 제품이 나와 있어서 음. 그거를 또 장착하면 괜찮다고들 하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제가 탔던 순정은 열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전자장비를 다 껐을 때 그쵸. 오히려 그 횡지가 일정 이상 걸리면 기름 못 빠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차마다 약간 복불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차는 뭐 그런 미국 포럼을 찾아봐도 어떤 차는 뭐 이슈가 없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이슈가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시도해봤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무슨 그 플러그를 그렇지. 걔네가 이름을 붙여놨더만 그 플러그. 매직 뭐 플러그였나? 아니야 그거 해버 굿데이 뭐 그런 플러그를 플러그라 그래가지고 빼면은 이제 그런 게 그 플러그 어디 있는 거였죠? 그게? 그게 흡기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음. 그거 빼고 탔었어요. 근데도 이제 기름이 풀 레벨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한 3분의 2 밑으로 내려가면 그 뭐야 그 악셀을 스로틀 닫아버리는 그런 약간 림프 모드 같이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때 원장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퓨어컷 걸려가지고 네 원장님이 그래서 그때 한 바퀴 제가 돌고 나와서 막 기름 넣어주시고 다시 또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풀 탱크로 타야 되고 일단. 무조건 풀탱크로 타야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죠. 제 차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기계적인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 아직 그죠? 미국 차죠. 그에 비해서 그 동시대에 나왔던 독일 차들은 특히 M 그건 문제가 냉각 계통은 확실히 한 수 위죠. 위에요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런 점들은 뭐 솔직하게 또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M보다 머스탱이 낫다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흔히 그 리뷰를 하는 분들이 그날 이제 차주로부터 차를 받고 차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로 차를 뭐 한 몇 시간 주행을 하고 이거에 대한 평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왜냐면 차주는 이 차를 타면 탈수록 알아가게 되고 뭐 1년을 타든 2년을 타든 점점 이제 알아가는 게 깊어지는데 고작고 몇 분, 몇 시간을 타고 이 차가 어떻다 얘기할 수 있는 뭐 물론 트랙에서의 그런 차량의 움직임은 얘기할 수 있어도 뭔가 이 차가 뭐 그냥 막 어그로 끌리고 뭐 쓰레기다 뭐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게 1분 44초 언더 찍기 전에는 이 그렇죠. 차 까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전히 머스탱 영상을 제가 그래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여전히 그 기록을 못 본 사람들은 계속 욕하고 있죠. 그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 먹어서 그래. 이게 무식해서 그래. 그래서 물론 M이 뭐 냉각 계통이나 뭐 차량 밸런스에서는 머스탱보다 우위죠. 제가 봐도 타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서는 네. 저도 진짜 하고 싶은 나는 다 타봤잖아. 네. 나는 다 타봤어. 자, 이거 내가 솔직하게 진짜 얘기를 하면 교수님 그거 아세요? 292 M3하고 네. 그냥 비슷한 세팅으로 잡았을 때 292 M3하고 F바디 M4하고 사실상 기록 차이 얼마 안 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요. 출력 차이, 토크 차이 꽤 있잖아요. 네. 그 스펙 대비 기록 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세팅을 더 하면 할수록 그렇죠. 뭐 어떤 차든 더 빨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비슷한 조건에서 당연히 292 M3보다 냉각 계통은 F바디 쪽에서 훨씬 더 그렇죠. 좋아져 있어요. 그리고 차대 강성도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야. 근데 기록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F바디, G바디, 292 차이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머스탱 차이 별로 없어.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은 M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놈들
M3 M4하고 머스탱 내지는 까마로는 기록이 천지 차이 날 거다. 네.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이거. 왜냐면 이게 우리가 테크니컬 데이터만 놓고 그럴 것이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 실제 테크니컬 데이터를 뜯어봤을 때 별 차이도 없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트랙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면에서는 별 차이 없기도 하지만, 실제 그보다도 기록 차이는 더 적다. 다만 미국 차들이 특히 아직은 뭐 머스탱이든 까마로든 냉각 계통에서는 확실히 순정 세팅에서 네. 모자라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그런 쪽에서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엔진의 내구성 이걸 놓고 봤을 때 과연 미국 차들이 독일 M3, M4 대비 엔진 뭐 미션은 솔직히 쓰레기 맞아. 이거 그거는. 근데 8기통 엔진의 기술력은 결코 미국 차 8기통이 독일 엔진들 대비 나는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가격은 둘째치고 기록도 마찬가지. 그리고 BMW하고 포드는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아요. 얘네들은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의 귀재들이야. 그냥 어차피 고급화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얘네는 대중성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그 문화의 대중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팬층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들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왜냐? 그래도 M은 머스탱보다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스탱은 M들 대비 진입장벽을 좀 낮춰놓고 그에 걸맞는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설명서대로 잘 지켜서 탔을 때는 그 퍼포먼스는 도찐 개찐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콜벳은 한 단계 더 위는 맞아. 그리고 이 콜벳은 뭐하고 경쟁을 해야 되느냐면 결국에 M이 아니라 AMG GTR. 그러니까 AMG GT하고 나란히 봐야 될 차가 오히려 콜벳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만큼 내지는 또 뭐 교수님만큼 머스탱을 많이 탄, 그리고 또 진지하게 탄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잖아. 없죠. 그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독일 차나 미국 차나 어차피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팔렸고, 그 포드라는 회사를 무시할 회사가 절대 아니고, 뭐 그건 BMW도 마찬가지고, 벤츠도 그렇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현기차가 독자적인 엔진을 가지고 그 엔진을 직접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먹은 사례가 이번 지금 팔리고 있는 세타 엔진 말고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니 이게 뭐 현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아직 그렇게 나댈 상황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모터스포츠의 역사도 뭐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도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우리 미국 되게 무시하는데 미국에는 그 디트로이트 중심으로 해서 나스카라는, 야 거기 완전 거기는 완전 아니 그걸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그건 엄청나죠. F1하고 그 규모도 거의 비등비등하지 않나요, 나스카가? 그렇죠. 아닌가? 뭐 네. 거의 세계 양대 축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르망하고. 네.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니르, 르망, 뭐 그 헤리티지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일본도 뭐 슈퍼 GT나 이런 레이스 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 1등은 독보적으로 미국이잖아요. 테슬라. 자, 우리 시가총액으로 대충 보면 시가총액으로 테슬라가 1위고, 자 현대차가 15위 정도 가요. 그래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근데 대충 어떻게 보면 되냐면 2위부터 15위까지 합하면 테슬라하고 비슷해요. 현대가 차 판매 대수로 보면 엄청난 건 맞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거도 보면 시가총액 대비 되게 잘 나오는 건 맞고, 어떻게 보면 현대 입장에서 요즘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인 자동차 시장 거의 뭐 독식하고 있다시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그렇다는 것은 돈이 다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잖아요. 뭐 물론 테슬라가 뭐 그게 자동차를 위한 기업이냐, 뭐 그게 아니다라는 뭐 말도 있지만,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뭐 그쪽 회사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누가 어찌 됐든 아무리 그래도 일단 테슬라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절대 무시 못하는 거고, 뭐 그런 면에서 2등부터 15등까지 다 합해도 테슬라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 2등이 누군지 아세요? 토요타? 도요타가 2등인데 3등부터 한 15등까지 합하면 도요타 정도 돼요. 또.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일본,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회사가 뭐 포르쉐, 벤츠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뭐 밑에 스텔란티스, GM, 포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 개의 벽은 여전히 굉장히 높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23년부터는 포르쉐를 앞지른 회사가 있어요. 그럼 포르쉐는 크게 보면 폭스바겐 그룹이니까, 폭스바겐 다 합해서 폭스바겐이라고 보더라도 그걸 앞지르고 올라온 게 BYD.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지. 뭐 우리가 아무리 중국차 싸구려고 뭐하고 뭐 욕을 해봤자 어찌됐건 돈은 절대 거짓말 못한다. 아무튼 어찌됐든 뭐 그거에 국뽕을 맞아가지고 마치 세계 최고의 뭘 하는 것처럼 뭐 미국차 무시하고, 그거는 잘못됐다. 우리는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뭐 자꾸 유튜버들이 이것저것 해서 현대차 빨아주고 뭐 그 먹고 살기 위한 뭐 생존이 걸려 있으니 이해는 된다만, 그런 거에 너무 호도돼서 사람들이 불필요한 국뽕은 난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쪽, 글쎄 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5N 가지고 레이스 이제 하고 하면서 관심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근데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아무튼 좋은 도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이쪽에 BYD, 이쪽에 테슬라가 딱 버티고 있다 하는 거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도 이제 그게 사실 미국 차에 꽂혀가지고 뭐 지금 계속 미국 차들 사서 그렇게 타고 다니시잖아요. 아니 엔도 근데 벨로스트 엔도 샀었고 아반떼 엔도 샀었고 이제 제 레이스카도 있고 뭐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잖아 그거는. 그렇죠. 근데 사실 국산차가 또 되게 좋은 점은 우선 정비가 너무 쉽기 때문에 품질이 그렇죠. 내구성이나 이런 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적에 맞춰서 잘 사면은 뭐 국산차도 좋고 수입차도 좋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교수님 M 제대로 안 타보셨잖아요. M 한 번도 안 타봤죠. 그래서 내가 저거 만들고 있잖아 EV, 지금. 네. 진짜 M이 어떤 건지 네. 저걸 이제 한번 올겨울에 네. 다 만들어서 태워드릴 테니까 타보시면 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독일 차들은 뭐 감성적인 부분도 좋고 뭐 헤리티지 좋고 다 좋은데 오일 누유부터 해가지고 품질이 최악이야. 진짜 거지 같아요. 독일 차, 이태리 차들 진짜. 그러니까 뭐 근데 아무튼 미국 차하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8기통이잖아요 저게. 한번 또 타보고 앞으로도 또 뭔가 아마 느끼는 점들이 또 있지 않으실까 교수님이.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콜벳 C7 G06의 인캠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